이게 환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다, 그죠? 아닌데 지금 여기 우리가 제가 이제 여쭤보면은 병이 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본다면 요즘은 정신병, 우울증, 비만, 결석 이런 모든 다양한 질환들이 전부 다 균에 의해서 온다는 겁니다. 비만도 그 아데노 36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비만이 와요.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건축 설계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많이 하겠죠. 근데 비만이 왔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당신 아마 그 바이러스 같다. 그 바이러스 균을 좀 죽여보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아니 비만이 바이러스라니 그거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바이러스 제일 잘 죽이는 게 수은인데 그거 한번 먹어보려나 했어요. 아니 수은을 내가 먹고 죽을 일이 있냐 그래요. 이 수은이란 것이 우리가 메탈 금속 수은은 체내 축적이 되고 신경의 장애를 일으키고 죽음을 일으키게 하지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 우리가 소금도 그래요. 이 소금이 우리 해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해로워요. 어떤 상황에서 분리되면은 염소도 맹독이고 나트륨도 맹독이에요. 따로 떨어져 놓으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고 죽음을 줘요. 근데 결합이 되면은 생명을 주는 소금이 돼요. 그래서 수은도 그렇습니다. 수은에 염소나 산소나 황이 결합이 되면은 무기수은이라 그래서 체내에 축적은 안 되면서 몸의 균을 살균해요. 그래서 수은이 이제 제일 많은 것이 쇠비름이에요. 쇠비름 우리가 밭에 뜯어가지고 돌 위에 놔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균이 먹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먹어봐야 지가 죽으니까. 수은을 먹으면 균이 왜 죽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거는 뭐 구리 쓰고 녹그릇이 구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 쓰고 또 수은 쓰는데 이것이 어떻게 균을 죽여서 병을 치료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근거도 없는 거 너무 희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항생제나 항암제가 균을 죽입니까? 못 죽여요. 한계가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현대 의학이라는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주 탁월해요. 근데 현대 의학이 균에다 항생제를 투여해서 균이 어떻게 항생제가 어떻게 균을 죽이나 봤더니만 이 바이러스, 곰팡이 이 세균들이 있으면 균의 껍질을 파괴하지를 못하고 껍질 속에 있는 단백질을 파괴해요. 그럴 경우는 이 균은 껍질이 살아있으면 금방 변이된 단백질을 만들어서 기존에 쓰던 항생제가 안 듣고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균의 껍질을 제거할 수 있을까? 여기 우리 뭐 피부 흑색종, 또 대장암, 또 그 외에 이제 암 환자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균의 피막을 완벽하게 죽일까? 이 모든 바이러스나 이런 균들을 죽이는 것은 백혈구가예요. 근데 우리 몸의 백혈구가 균을 죽여냅니까? 못 죽여요.
그럼 백혈구가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백혈구의 무기는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 모르는 사람 없지요? 소독해서 거품 나는 거. 이것이 이제 모든 균은 껍질이 마이너스고 속이 플러스예요. 이 과산화수소에 붙어 있는 산소에 붙어 있는 산소 분자 하나도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 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탁 붙이면서 균의 피막을 산화해야 되는데 과산화수소가 균의 피막을 산화시키는 힘은 너무 약해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약해가지고 이걸 태워낼 능력이 없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다가 굴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 금속 이온이 과산화수소와 결합될 때는요, 이 산화력이 200배, 300배, 1000배가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은하고 같이 투여하면 항생제 효과가 1000배가 높아지면 그게 항생제 효과일까요? 은의 효과일까요? 은의 효과예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뇌생균이 생긴데 로이코마신이라는 항생제를 써요. 병원에 가서 환자가 병 치료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내성이 생긴 균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혹시 병원 문 손잡이 보면 이렇게 노수로 이렇게 해놓고 못 봤습니까? 노수로. 그리고 링게로 거치대 수도 꼭지까지 다 동물이에요. 우리 집에 그 문 손잡이도 보면 좀 노란색 띈 거 있죠, 그죠? 그게 노시나 굴이에요. 다. 이 모든 균은 굴이든 은이든 수은에 접촉이 되면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피막이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병원 스스로가 항생제나 항암제를 써서 안 될 때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시나 구리를 쓴다면은 어느 게 더 효과 있는 겁니까? 항생제가 효과 있는 게인가요? 구리가 더 효과 있는 게인가요? 구리가 훨씬 효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중독 일으키는 모든 균들 있잖아요. 그 수조 같은데 고기가 감염이 되면 녹그릇 하나 연어버리면 감염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논리로 푼다면은 계속 소모되는 걸 해야 되겠지만, 뭐 녹그릇 하나 해놓으면 대를 물려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은 현대의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치료는 고대 사람들이 훨씬 더 현명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 지금 비만, 당뇨, 그 다음에 여러분 치석 낄 때 만나요? 치석? 혹시 또 어깨가 석회질이 뭐 끼어가지고 아프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치석이나 석회질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은을 갖다가 은반지를 입에 오래 물고 있으면, 잘 때 입에 물고 있으면 입에 치석이 다 사라져버려요. 담배 피워서 니코틴 시커멓게 묻은 거 있죠. 싹 다 녹아버려요. 집에다 우리 은사 패드 있잖아, 그죠? 깔고 자면은 찐득이 한 명 아무리 봐도 찐득이 없어요. 침대에 그 뭐 찐득이 생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집안에 개미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이나 노시나 수은이 내는 파장은 아주 세균에게는, 또 간이 없는 생명체에는 아주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대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이제껏 암 걸리면 항암제, 염증 생기면 항생제, 이것이 아주 딱 박혀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과 같이 먹어요. 그 쓴나물이 뭔가 하면은 쇠비름입니다. 전 세계에서 식물 종자 중에서 열대에서 한대까지 8번째로 많은 종자고요. 이게 들어가면 몸에 기생충이나 균이나 옛날에는 임질이나 매독, 성병에는 전부 다 수은을 썼어요. 애들이 막 경기하고 놀려면 영사라는 걸 썼는데 그것도 수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 부정적인 감정, 우울감도 몸 안에 균들이 내뿜는 독소에 의해 가지고 오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실제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육체적인 질병은 어느 정도 견뎌나가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균이 내뿜는 그 독성 물질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연가시 아세요? 연가시? 귀뚜라미나 사마귀 뱃속에서 시커먼 게 실 이만큼 나오죠. 그죠? 근데 걔들이 사마귀 뱃속에서 자란 다음에 저기들이 다 자라서 나올 때는 물이 있어야 살아요. 바깥에 샘광시구로 해놓으면은 거기 뭐가 많이 옵니까? 연가시가 들어있는 사마귀가 막 와요. 그게 어떻게 그 물가로 올까요? 연가시가 화학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사마귀의 뇌를 조종해서 물가로 인도를 해요. 대단한 거죠. 톡소포사충이라는 이 충은 쥐에서 고양이로 넘어가는 이 사이클을 거쳐야 생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쥐는 항상 고양이를 보면 피하는데 이 톡소포사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보면 애정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잡아먹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광견병 바이러스가 개가 감염이 되죠. 이게 감염이 된 개는 그냥 주인도 물어요. 물지 않던 개가 주인도 물어요. 왜 묻까요? 이 바이러스가 이 개의 뇌를 지배해서 지가 번식하게 하기 위한 그 작용을 위해서 주인도 물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매독이라 그랬는데 이 매독이 성병 아닙니까? 근데 매독균에 감염된 사람은요, 성욕이 엄청나게 증가된다. 왜 증가될까요? 이 매독균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기 위해 가지고 뭐가 생기게 만들어요? 성욕이 생기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좀 좋은 생각하고 살고 싶고 마음을 밖에 살고 싶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상하게 불평이 있고 부정적이고 자꾸 후배 파는 말을 하고. 뭐가 그럴까요? 이게 내 몸의 균이라는 겁니다. 균.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죄짓고 병든 인간을 고치는 사용 설명서가 이제 성경인데 그걸 설계도로 보여준 게 성서예요. 거기는요, 전부 녹과 은과 금이고 고기를 먹을 때는 수은이든 새비름. 지금 현대의학이요, 암이 생겼을 때 그 부위를 보면 거의 다 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유방암 환자들이 이게 염증이 심해서 올 때 있어요. 터져가지고. 뭐 거기서 무슨 냄새 날까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모든 암의 원인은 염증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암 걸린 분들이 오면요, 이게 좋습니까? 차가버섯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뭐 얼마나 많이 말을 하는지 중심을 못 잡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암은 염증이고, 그 다음에요, 염증의 원인은
균이다. 균을 죽이는 게 항생제, 항암제인데 이건 내성이 생겨서 지금 안 듣는다. 그럼 뭘 택해야 될까요? 내성 없이 세균의 피막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은이나 노시나 수은의 금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가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탁 길이 열려져 버리는데 암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뭐에 오는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수 없어 걸렸으니까 재수 좋아지는 뭘 하자 그랬을 때는 주위에서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1년 지나면 1억씩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봄 되면 새비름 많이 납니까? 그걸 갖다가요. 여기 한 자매가 이제 가까이 사는데 이 겨드랑이 밑에 유방 옆에 이만한 혹이 있어요. 이게 한 20, 30년 된 것 같아.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도. 그래서 여기서 와서 이제 두 끼 먹고 이렇게 하면서 새비름을 한 달 좀 더 먹었을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터져가지고 막 고름 같은 게 빠져나오면서 이게 그냥 나가고 있대요.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낫게 할까요? 암이 종기일까요? 암을 종양이라 그지, 그죠? 옛날에 종기 생기면 뭐 많이 썼습니까? 붙이는 거. 고약하면 우리가 이명래 고약. 이명래 고약의 원료가 수은이에요. 그 수은이 어디 수은이냐? 쇠비름 태운 재에서 뽑아낸 수은. 그러면 우리가 이 쇠비름에 우리가 그냥 쇠비름 하는데요. 이 쇠비름을 오행초라 그래요. 오행초. 뭐 쇠비름 한 봉에 이거 파는 게 만 원인데 이거 팔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봄이 오겠지, 그죠? 사람들이 쇠비름 좋다니까 뜯어가지고 설탕 넣고 막 재면오는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안 되고 이 쇠비름은 잘 안 말라요. 딱 이 뿌리는 하얘서 폐에 좋고 줄기는 붉어서 심장에 좋고 잎은 푸르러서 간에 좋고 씨는 까매서 신장에 좋고 꽃은 노래서 비장에 좋다 그래. 그래서 오행초라 그러는데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이 쇠비름을 장명채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수명이 길다 그랬어. 암 환자들이 굵고 짧게 살기를 원해요? 가늘어도 길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장명채 먹어야지 뭐 딴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먹어서 오래 산다는 거는 그거는 몸에 균을 죽이는 거거든. 그죠? 장명채라는 것이 오래 산다는 건데 그 성분이 몸에 균을 죽이는 성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앓는 병의 대부분이 균이 원인이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소금물에 데쳐서 뭐 나물도 해 먹지만은 소금물에 데쳐서 말려요. 말리면 묵나물이 되겠죠. 근데 뜯어가지고 오래 두면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뜯자마자 곧바로 소금물에 데쳐서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겨울에 차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해 먹고 뭐 우리 여기 어제 캠프 오신 분들 그 새비름이 뭐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그 시커먼 나물 중에 하나가 새비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쭉 같이 먹어주면 좋겠죠. 지금 터키나 이쪽 양고기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은 일반 채소처럼 상식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 균이 많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그런 걸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우리 한 사람당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천여 종이 1kg씩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뭔데요? 우리가 죽는 순간 몸이 썩는다는 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것저것 사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봄 되면 그거 뜯으러 다니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햇볕 쐬게 되고 또요 운동 되게 되고 접지도 되고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 일거리를 딱 주면 좋겠는데 이제 봄이 올 때 한번 그걸 좀 실행해 봤으면 이제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종기도 빼주지만은 당뇨도 췌장의 만성 염증 아닙니까? 원래 옛날부터 이 새비름이 당뇨나 이런 데 특효약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장에 어떤 뭐 암이 있다, 흑색종이다, 이 종양이 잘 들으니까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면 제가 봐서 돈 안 들이고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암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치료할까 이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 암의 원인의 3분의 2가 재수없어 걸린대요. 제가 오늘 저 환경 스포츠 신문 가져왔는데 저게 제가 계속 칼럼을 쓰는데 요번 주제가 재수없어 암 걸린답니다. 재수없어 왜 암이 걸릴 수 있을까? 처음에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야 이건 너무 황당하다. 처음에는 우리가 식생활이 잘못돼서 암이 온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스트레스 받아 암이 온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면의 암은 불과 3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재수없어 걸린다는 거예요. 재수없어 걸리는 암의 원인이 몸에 흐르지 않는 정전기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몸에 흐르지 않는 정전기가 원인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 몸을 생물학적 고등 생명체로 보고 화학적 약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계를 만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갖기를 원해요. 생물학적 고등 생명체로 봤을 때 우리 몸이 다 좋아졌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한번 분해해보자. 분해했더니만 인체는 60조 개의 세포고 그 세포 중에 하나를 분해하면 120조 개의 원자고 그 원자 하나를 분해했더니만 원자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것은 전기입니다. 직류전기. 집에 TV, 라디오,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전자기기예요. 그럼 우리가 전자기기로 봤었다면은 전자기기의 고장 원인을 확실히 알아버리면은 우리 몸의 고장 원인도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자기기의 고장 원인은 제일 큰 원인이 정전기입니다. 과전압이고. 정전기 많은 사람은 뭔가 하면은 뭐 좀 만져도 자꾸 지직지직하고 머리 빗질 해도 머리가 뻣뻣하게 서버리고 이게 사라져야 될 플러스 정전기가 몸에 꽉 차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정전기가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 비 올라갈 때 구름 속에 있죠. 이 얼음 알갱이가 마찰될 때 거기서 정전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름 밑에는 마이너스 생기고 구름 위에는 플러스 전기예요. 근데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할까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좋아할까요? 플러스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천둥 번개 아닙니까? 그게 정전기인데 요즘은 기상병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 돌아가신 탤런트 김무생 씨 알죠?
한독약품 그 신경통약 썰감할 선전할 때 보면 비가 올려나 하고 허리 이렇게 떠들었어요. 왜 비 올라가면 이게 아플까요? 이 저기압으로 구름이 이렇게 쫙 몰려오면요, 구름 밑이 마이너스거든요. 그 마이너스에 대전되기 위해서 그 구름이 오는 지역에 플러스 전기가 거기에 대전하기 위해서 함께 다 덩어리로 모여버려요. 공기 중에. 우리 눈은 안 보여요. 제가 그랬죠. 우리 혈관의 모든 내부 혈관은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이 돼 있고 적혈구도 마이너스로 코팅이 돼 있는데 공기 중에 플러스 전자가 밀도가 높게 꽉 들어오면은 몸 안에 플러스가 들어오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엉겨버려요. 그럼 힘들겠죠. 피가 순환되기가. 그래서 우리가 비 오려고 하면은 용케 압니까? 아,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전부 다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 안에 이제 정전기가 보통 몇 볼트 되는가 하면 한 2만 볼트까지 나와요. 이 문대에서 지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 가서 셀프 주유할 때는 반드시 손을 대서 뭘 하라 겁니까? 손 대는데 뭘 설치되어 있을까요? 그 손 대는 철판이 땅 속에 구리선으로 연결돼서 구리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되는 소간 플러스 정전기는 땅으로 빠져버려요. 벼락 칠 때 정전기가 땅으로 들어가듯이. 그렇지 않고 주유하다 불나는 차도 사진에 TV에 나온 거 봤잖아요. 그래서 왜 재수없어 안 걸린다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재수없어 뭐 할 때 벼락 맞는 걸 재수없어 벼락 맞는다 그래요. 실제로요. 이 몸에 흐르지 않는 정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 몸의 어떤 부위를 갖다가 벼락을 쳐버리면 그 부위의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암이 되기 때문에 재수 없어서 암 걸린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정전기로 암이 오는 거 없었는데 요즘 왜 그러냐? 정전기를 해소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땀 흘려 일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땀 흘리나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켜버리잖아요. 정전기가 언제 제일 많을까요? 이 습기가 많을 때는 어느 정도 빠져나가요. 추워지고 습도가 없고 건조할 때는 몸에 정전기가 못 빠져나가니까 몸 안에 이렇게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기를 어떻게 잘 빼느냐가 우리 건강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전기의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피가 이게 엉겨가지고 돌지를 못하면요. 보일러실에서 아무리 물을 끓여도 순환이 안 된 방이 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막 나는 손발이 차다. 얼어 들어간다. 아무리 뜨겁게 해도 몸에 열이 안 난다. 이거 뭐가 많은 걸까요? 정전기가 많아서 순환이 안 돼요. TV를 20분만 보면 피가 엉겨버려요. 근데 컴퓨터 몇 시간씩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전기가 들어오면 이게 피가 덩어리져 가지고 외부로 드러난 제일 약한 혈관이 눈이잖아요. 이걸 지날 때 이게 막혀버리니까 눈이 자꾸 필요하고 흐려지고 안구 거쳐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피가 엉겨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조금만 운전하면 이게 졸리는 거예요. 기억력도 없어지고 산소가 뇌에 부족하면 우울증이 와버려요. 그 다음에 발이 시리고 하체가 냉해지고 이 정전기가 계속 내 신경을 갖다가 벼락을 쳐주니까 어떤 현상이 올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이나 이런 신경계를 건드리니까 소변을 보면 하루에 뭐 서너 번이나 보면 된대. 이거는 보고 또 보고 쉬지 않고 이제 소변 자주 보러 가버려요. 근데 이런 증세가
병원에 가면 신경성입니다라도 끝나지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자기기와 전선에 쌓여 살면서 몸 안에 들어온 정전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볶음곡식을 왜 먹는가 하면 볶음곡식은 탄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 먹을 때 잘 씹어 먹으세요 하는 이유가 씹을 때 나온 턱 밑에 침샘의 침이 시알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잘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전자파 공해가 심해지면서 이게 먹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는 잘 안 빠져요. 옛날처럼 우리가 뭐 농사 지으면서 맨발로 논에 들어가고 밭에 가서 땀 흘리는 시절은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를 이제 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 도시에서는 마이너스 전자를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말해서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도시에 음이온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매연 이런 걸로 제로라고요. 공기 중에도 음이온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려고 산에 가지만 거기서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전자를 이제 가져 들어와서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론이에요. 그죠? 땅에 있는 마이너스를 가져 들어와서 적혈구도 다 코팅하고 그 다음에 혈관벽도 다시 코팅만 해준다면 같은 마이너스 자석끼리는 밀어내고 안 붙잖아. 그죠? 그와 같이 마찰 열이 없이 정전기 없이 피가 순환이 된다는 거죠. 정전기는 혈액순환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한 일주일 열흘 한 새벽 2시까지 계속 컴퓨터 앞에서 하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앞이 안 보여요. 눈물은 계속 나고 앞은 안 보이고 눈은 가렵고 뒤통수는 막 전자레인지 같이 끓어요. 한 열흘쯤 지내면 이제 그 상태에서 그걸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은의 열과 전기 전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20층, 30층 아파트에도 접지선은 다 들어와 있어요. 접지를 안 하면 전자 부품이 타버리니까. 땅에 구리본과 연결된 접지선을 은사패드에 연결해서 잡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최악의 상황을 지속하면서도 일주일이 되니까 이게 좀 풀려 내려가요. 그 다음에 아래 위로 다 이제 은사로 된 침낭을 쓰니까 또 이제 확 줄어요. 그 다음부터는 팍팍 줄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 가려운 것도 없어지고 뭘까 안개 끼다 거치듯이 천연계가 환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자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든 전자제품을 정전기를 빼기 위해서 접지한다는 거는 현대과학이 다 알아가지고 집집마다 접지선을 콘센트마다 TV마다 인터넷마다 가스 파이프마다 다 연결돼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정전기가 빠지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로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왜냐하면은 건전지의 논리를 보면요. 위에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밑에 민민하게 마이너스 아닙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흘러가요. 반면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서로가 반대로 흘러요. 그렇다면 접지를 했을 때 마이너스 전자도 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전이가 땅과 똑같이 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들어와서 혈관을 재코팅하고 적혈구를 재코팅해서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현대학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심장병이다, 혈압이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적혈구나 혈관을 마이너스 전자로 코팅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피를 묽게 하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혈액 응고를 시키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적혈구나 혈관벽이 재기는 걸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가 해서 이걸 해봤더니만 그 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코팅을 하는지는 설명은 못하는데 경험으로는 100% 되더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공식이 나왔으니까 될 것이다 하고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린 게 그거죠. 정치가는 자기가 한 말을 사람들이 믿어줄 때 놀라요. 전부 다 자기는 거짓 공약이니까. 왜? 자기도 안 믿는 걸 사람들이 믿어주기 때문에. 이 접질하는 것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효과 있을까 안 믿었는데 해봤더니 제가 놀랄 만큼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은을 쓰라고 한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요. 은과 금으로 다 꾸몄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금속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아이들 돌만 돼도 은수저, 한갑 돼도 뭐 해줬어요? 지금도 은수저 해줘요. 근데 그게 장롱 숟가락 아닙니까? 보통 간이나 이런 데 0.7에서 2.7 마이크로그램의 은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암 환자를 조사해 봤더니 암 환자는 평균 몸에 있어야 할 은의 양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더라. 이 시대에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거의 다 은이 부족하고 구리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요. 소금은 전해질이며 광물입니다. 광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해서 미네랄이라 그래요. 미네랄 중에서도 아주 소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미량 원소라고 하기도 해요. 인간이 섭취하는 것 중에서 이 미량 원소가 제일 많은 것이 바닷물이고요. 바닷물로 만든 소금이 미량 원소가 제일 많습니다. 인체 내에 90여 종의 광물이 원소가 필요하다면 86가지가 다 소금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금이 부족하면은 호르몬 대사가 안 돼요. 옛날에 그 참화고도라는 KBS의 그 홍염, 그 소금 장사하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모든 짐승을 소금을 줘요. 염소고, 양이고, 야크고, 소고, 우리 한국에 키우는 소도 다 소금 줍니다. 왜 소금 준지 압니까? 소금을 안 주면 제일 큰 문제가 첫째로 호르몬 대사가 안 돼서 새끼를 못 낳아요. 생리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소 키우는 데 가보면 소금 덩어리 다 이렇게 달아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소금을 좋다고 먹어요? 나쁘다고 먹어요? 전부 다 소금에 대해 거부가 있죠. 우리 선생님 한 70kg 나간다 그러면은 70%가 물이에요. 49kg, 그럼 50kg 물이라고 합시다. 병원에 가면 닌겔이 주사 놔주지요. 0.9% 소금물입니다. 그게 전해질이에요. 그게 없으면 신경에 에너지가 흐르지 않아서 손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고 위장 안에 있는 물을 흡수를 못해줘서 배에서 꿀꿀꿀꿀 하고 도락물 내려가는 소리 나면
이미 소금 부족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무조건 0.9% 소금 놔줘요. 그럼 50kg에 0.9%, 우리가 50kg 물이 있다면 0.9%가 소금이라면 5, 9, 45, 450g 정도 소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그래야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소금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좋게 하는데, 이 소금이 없으면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우리가 뭐 기바다라 그죠? 그 기를 우리 혈관에 땡겨서 받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요, 소금 하루만 안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어떠세요? 힘씁니까? 소금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삽질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건강은 정신적 건강일까요? 육체의 활력일까요? 육체의 활력 아닙니까? 그러면 소금 안 먹은 사람은 덜덜덜 떨고 힘을 못 쓰고, 소금 먹은 사람이 힘쓴다면 소금이 좋은 거겠죠. 성경에 하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왜 인간이 소금은 해롭다고 안 먹냐 이 말이에요. 안동 강고등 압니까? 뭐에 절여놨어요? 소금에 절여놨어요. 우리 몸의 방부제예요. 제가 어릴 때요, 제일 맛있었던 게 콩입니다. 많이 먹었지요, 우리, 그죠? 맛이 어때요? 우리 몸에 어디든지 염증인 데는 소금으로 절여놨어요. 그리고 가래 맛도 짜요. 근데 우리 몸에 부패를 막기 위한 방부제가 한 400에 450g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다른 방부제를 찾아요. 대표적인 방부제가 단 겁니다. 설탕. 오디나 찌면 설탕에 부어놓으면, 섞어놓으면 안 상해요. 그죠? 더덕이나 인삼은 술에 넣어놓으면 안 상하고, 소금, 설탕, 알코올이 3대 방부제다 보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금을 안 먹으면은 뭐가 땡길까요? 와, 나는 단 게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럼 뭐 부족해요? 소금 부족해요. 과잉된 당분은, 당분이 농축이 되면 지방이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인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싱겁게 먹어야 된다는 거. 내가 자꾸 배에서 누워 잘 때 꿀꿀꿀꿀꿀꿀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 나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난다면 이거는 천의 명약도 없고 소금밖에 약이 없어요. 죽염 먹지 마시고요. 천일염요. 죽염은 왜요? 강알칼리라서 집에 들어온, 겨울에 집에 온 손님에게 냉장고든 수박 주는 거랑 똑같아요. 몸이 비대하고 열이 많은 사람은 좀 모르는데 냉한 사람은 먹으면 점점 추워지겠지, 그죠? 이거 전부 다 뭐 체격 좋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노폐물 빼기 위해서 아침을 굶으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하나만 합니다. 스트레스 딱 받고 밥 먹으면 어때요? 채요. 왜요? 여기 불이 와 있는데 여기다 전기가 좀 약한 데다가 에어컨을 2개를 돌리면 이 불이 밝아질까요? 흐려질까요? 흐려져요.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옵니까? 에너지가 다 위로 갔어요. 머리를 쓸 때는 머리로 가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소화에 에너지가 안 가서 소화가 안 되고, 시골에서 위장병 많이 앓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팔다리 움직여 일할 때는 에너지가 팔다리로 간대.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먹으면 다 위장 다 망가져 버리죠. 열이 떨어져서 안정이 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사람들이 뭐 노폐물 빼기 위해서 뭘 한다 그러는데, 노폐물 빼는 기관은 뭘 먹어서가 아니고 내 몸에 있어요.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5곳이 노폐물을 빼는데, 언제 제일 많이 빼는가 하면은 잠잘 때요. 이 뇌 척수액이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우리 머리가 이게 뼈에 이렇게 딱 바가지처럼 돼 있죠. 이 바가지가 없으면은 잠잘 때는 우리 뇌가 60%로 줄어들어요. 40%는 없어져 버리겠죠. 그죠? 뇌가
용량이 줄어들면서 뇌에서 에너지를 안 써요. 그 대신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해요? 몸에 노폐물을 빼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음식을 굶어주면은 한 끼분 소화시킬 에너지와 뇌가 비면서 그 전체적인 에너지가 노폐물을 빼는 것이 낮에 빼는 것의 10배를 빼버려요. 근데 저녁을 먹어버리면 소화하느라고 못 빼니까 먹고 나면 아침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문페이스, 보름달 어때요? 이거 제일 저녁 굶는 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성형외과 의사분들이에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게 와요. 고민이 뭐냐? 아주 이쁘게 성형을 해놨는데 하룻밤 자면 다 망가진다. 윤곽이 떨어져야 이쁘잖아, 그죠? 저녁 먹으면 다 부어버리면 어떤 이쁜 얼굴도 망가져버려요. 근데 이거는 약이 없어요. 저녁을 굶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저녁을 못 굶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피가 엉겨서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식욕을 못 참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당뇨 환자, 중풍 환자, 치매 환자, 노인들 그죠? 많이 먹습니까? 생똥을 싸도 먹는데 계속 먹으면 말라들어요. 우리도 그래요. 세포에서는 에너지를 달라 그러니까 먹는데 피가 엉겨서 손발이 자꾸 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노폐물의 관계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 엄마들 다 아기 낳아봤지, 그죠? 근데 그 자식 놓으면 다 내 자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절대 내 자식 아닙니다. 아기 낳았을 때 혈액 검사 해보면 엄마 혈액과 아이 혈액이 같아요, 틀려요, 혈액형이? 예? 같아요, 틀려요? 틀으면 내 자식 아닌 거예요, 그게. 어미 닭이요. 우리가 계란 먹을 때는 피가 없어요. 병아리가 됐을 때는 피가 있어요. 어미가 닭이 뭐 그 안에 피를 넣었을까요? 아니요. 생명되는 피는 창조주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제가 참 예수 믿을 때 안 믿었던 이유 중에 이거예요. 아니 우리 친구 집에 갔더니만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그 밑에도 다 손주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 집에는 뭐가 없어요? 족보가 안 맞는 거예요, 족보가. 그런데 우리 각자의 혈액형이 다 다르다는 것은 내게 생명을 준, 피를 만들어준 창조주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요. 엄마들은 아기를 가지면 내 피하고 아이의 피가 같이 돌 줄로 생각해요. 절대 같이 안 돌아요. 탯줄의 육모 조직을 통해서 엄마의 혈액 속의 영양분이 육모 조직에 통해서 아이에게 옮겨주면 아이가 그걸 받아먹고 자라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독성 노폐물을 엄마에게 옮겨줍니다. 그럼 엄마가 간, 폐, 피부, 신장, 대장이 건강할 때는 노폐물을 왕성하게 잘 빼요. 문제가 없는데 기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연탄 가스 중독매로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토하고 어지럽고 미식거리는 거 임신부토증. 그게 더 심해져 가지고 신장에서 그 독성을 못 빼면은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는 뭐가 와요? 임신 중독이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마가 아이를 가질 때도 건강해서 아이를 못 가지면 나중에 임신 중독은 거의 나중에 당뇨로 오고 평생 불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노폐물은 탯줄을 통해서 다시 누구에게 옮겨져요? 엄마에게 줘버린다. 그래서 엄마들이 애 가지면 막 우울증 오고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질 때 이 몸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계속 오줌을 싸요. 오줌 싼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양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사람들 노폐물 빼기 위해서 뭘 한다 좋다 하는데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면 문제가 생겨요. 노폐물을 피부로만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찜질방만 들어가요. 대장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관장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가 순환이 잘 되면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어느 기관에도 무리 주지 않고 잘 순환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사모님들 신장에 이제 문제가 왔는데 신장이면 신장만 생각해. 신장이 망가질 만큼 다른 부분에서 협력을 못 해준 거예요. 신장이 해독할 독소를 피부나 간이나 대장이나 이런 데서 좀 폐에서 도와줬다면 훨씬 나아지겠죠. 못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피가 잘 돌게 하는가는 더 중요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인체는 어느 한 부분이든 약하면 집중적으로 그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버려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장이다 간이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집중하지 말고 신장이 해야 될 부담을 간, 폐, 피부 이런 배설기관으로 좀 옮겨가지고 분담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신장에 자꾸 약을 쓰면 피는 더 엉겨버리고 더 망가져버리고 급속도로 나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고 공기도 호흡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피가 엉긴 사람은요 운동하라 그래봐야 안 돼요. 지금 뻑뻑하게 엉긴 놈을 강제로 돌린다고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다. 전자파 공예에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는 어떤 수준인가 하면 대한민국 5천만이 넘는 인구가 11%가 전자파 공해로 인한 바람 수준이래요. 밖에 나가서 눈만 돌리면 전부 전주 전선에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그 전파 중계기에다 집안에 들어오면 전부 와이파이에다 이게 전부 전자파 덩어리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켠 상태에서 신호등 사거리에만 서 있어도 어떻습니까? 라디오 소리가 어때요? 지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집안에 벽 속에 감추인 전선에서 전기장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고압선 같은 경우는 뭐 전선 연결할 것도 없어요. 그 밑에 가지고 형광등 들고만 있어도 한 불이 와버려요. 그 신문에도 났어요. 들고만 있어도 나요. 불이 와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파장이 우리 몸에 올 때 가장 빨리 이걸 분해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은 며느리가 시집 가서 제일 힘드는 거는 시어머니 시집살이에요. 그 아들 하나를 놓고 아들하고 시어머니하고 누가 차지할까 지금 싸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시집살이를 며느리가 곧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머리에다 뭘 꼽아줍니까? 은비도 다 꼽아줘. 그럼 스트레스가요?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럼 오늘날 전자파는 시어머니 스트레스는 저리 가라요. 은비냐 하나 꼽아서 해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끼고 그래 봐야 평생 약 먹는 거 10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지금요 나이 들어가지고 암 걸린 분들은 그래도 행복해요. 치매 걸리면 왜 납니까? 치매가 뭐에서 오는지 알지요? 나는 자꾸 잡생각이 많고 우울감이 온다는 사람은 이미 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숟가락 들고 자꾸 숟가락 찾으면 이건 하면 심각해지고. 이게 치매 전조 아닙니까? 그죠? 우울감이 치매 전 단계예요.
잡생각이 자꾸 많고 의심이 생기는 거는 이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피가 좀 돌게 하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이라는 것만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뭐 먹는 만큼 오래 살 겁니다. 뭐. 하루에 한 2잔 정도면 되고요. 그게 세비름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이게 조직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이렇게 압을 줘요. 그럼 처음에 조금 혈압이 오를 수가 있는데 뭐 그러지 않으면 관계는 없어요. 그 좋은 볶음국식도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돼요. 예. 뭐 큰 장애는 없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냥 은이나 녹그릇 뭐 세비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독성이 없으니 축적이 안 되니까. 아마 투석 횟수가 줄겠지요. 접지하고 피가 엉긴 걸 풀어주고, 그죠? 자꾸 지금 순환을 시켜가지고 신장에 부담 가는 걸, 지금 신장만 문제지 간, 폐, 피부, 대장은 살아있다고요. 그죠? 이게 피가 이게 엉기지 않게 잘 돌게 해서 그 투석, 복막 투석해서 빠질 노폐물을 다른 장께서 분담을 해준다면 투석 횟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지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뭐가 좋다가 아니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공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내 몸에 그 공식을 적용해 보면 답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배가 차고 이렇다. 피가 엉겨버렸다. 어떻게 하면 된다. 공식이 필요한 거지, 그죠? 사람마다 당신은 이러니까 이게 좋고, 당신은 저러니까 저기 좋다 그러면 그는 끝이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은 70억이면 70억의 생각의 구조가 다 달라요.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근데 70억의 몸의 구조는 똑같아요. 몸을 보고 얘기를 하면 이 한 가지 방법으로 만병을 다 고치고,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병이 하나면 약이 1000가지 만가지 말입니다. 몸에다 맞추면 만병의 치료법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할까? 그것이 최선이라. 병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뭐 병행한다고 부작용 나는 거 그런 건 아니니까. 약으로 인한 정전기 독성이나 이런 것도 순환이 되면서 빼주겠지, 그죠? 그러면 훨씬 나아지겠죠. 예, 질문하세요. 천일염은 이제 정제염이 아니고 천일염은 큰 문제가 없고요. 혈압은 짜게 먹는 것보다 저녁 먹어서 옵니다. 신장에서 이제 노폐물을 못 빼주면은 망가져서 그 냉면기계 눌리듯이 혈관에 압을 줘요. 그 신장의 기능,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다 혈압이 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장은 수면 중에 회복이 되니까 아침, 점심 잘 간간하게 드시고 저녁만 굶어주면은 밤에 수면에 잠잘 때 신장이 회복되면은 혈압이 안 올라요. 혈압은 사실은 저녁 먹어 오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내가 먹는 저녁은 관계없고 소금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돌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대신에 저녁만 굶어주면 일단 아침에 안 부어요. 예, 예, 예. 보통 한 뭐 10g 뭐 이러는데요. 소금의 양은 활동량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불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소금 덩어리 막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소화 잘 될 정도, 배에서 꿀꿀꿀 물소리 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면 어떤 소금 좀 부족한 거고, 아니면 눈이 자꾸 끼어 들어가고 기억력이 자꾸 없다. 그럴 때 소금을 한 잔 먹으면 생각이 좀 바짝 돌아오지. 그거는 이제 기초 대사량 이제
보다는 잠이 늦어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올 때는 소화대사가 엄청 빨라져 버립니다. 기초대사가.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 환자는 이게 이 수명을 땡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맥박도 빨리 뛰고 소화 기능도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고 어떻게 돼요? 말라다가 버려요. 기능 저하가 되면은 조금 먹어도 몸이 붓고 살이 찌고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호르몬 대사가 수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잠을 좀 일찍 자고 푹 자는 것이 치료에는 최고입니다. 뭘 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새벽에. 예, 고기나 생선 먹으면 대장이 안 좋죠. 썩어버리니까. 육류나 생선은 단백질 아닙니까? 단백질 소화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이라도 콩 볶아 먹고 나면 배에 가스 차고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변의 냄새도 나고 독하죠. 그냥 꿈을 깨버리세요. 예. 그거요, 차려놓고 조금 먹으려 생각하지 말고 내 사전에는 아예 없다 생각해버리면 편할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니고 휘발유 엔진에 경유할 수는 없잖아요. 전혀 안 맞는 음식이에요.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간구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